이번 시간에는 파티클을 이용하여 탄피가 쏟아져 나오는 애니메이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총이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이름은 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룹으로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것이 이제 탄피를 쓰일 것으로 블렛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탄피가 이렇게 쏟아져 나올 겁니다. 여기다 이제 무작위로 탄피가 이렇게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무작위 애니메이션 하기에는 파티클이 제일 좋습니다. 파티클은 이쪽에서 만듭니다. 크레이트 지오메트리 안에 보면은 파티클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파티클 시스템 안에 보면은 우리가 쓸 수 있는 파티클이 모여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지금 쓸 것은 슈퍼 스프레이라는 것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클릭하고요. 옆에서 이렇게 그려주도록 합니다. 탄피 군형이 아마 이쪽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생성된 거에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방향이 180도 이렇게 돌려놔서 봐야겠네요. 플레이를 하면 이렇게 뭔가 입자들이 쭉 나오죠. 자,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디파이 가서 파티클 옵션이 많으니까요. 창을 조금만 좀 늘려서 쓰겠습니다. 자, 이 정도 봤을 때 여기 보면 스프레드를 조금 높여볼까요? 이렇게 내지죠.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상하로도 이렇게 벌어지게끔 해줄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이 여기 밑에 있습니다. 스프레드. 여기는 스프레드 값으로 이렇게 간격을 좀 벌려줘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조금 나가는 게 보니까 0에서부터 30프레임까지만 나오고 이렇게 이제 더 나오질 않죠. 그죠? 그 부분은 파티클 제너레이션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에미터 발산체에서 0에서부터 30프레임까지만 이렇게 튀어나오라고 되어 있죠. 제가 100프레임까지 다 나오게끔 해주겠습니다. 100프레임까지. 다시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면 계속 100프레임까지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파티클이 안 보이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파티클이 생성이 돼서 이만큼 시간이 흘렀을 때 다들 죽기 때문에 그래요.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 부분이 라이프에 있습니다. 파티클 하나가 생성이 돼서 30프레임만 살다가 없어져라 하는 옵션인데요. 이것도 100프레임까지 늘리면은 100프레임까지 계속 살아서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자, 전부 다 일률적으로 100프레임까지 계속 살아나오는데요. 그 약간만 한 30% 정도 이렇게 랜덤하게 주죠. 그리고 이게 파티클의 개수는 이쪽에서 정해줍니다. 유즈 레이트하고 유즈 토탈이 있는데요. 이건 비율적으로 쓰는 거고요. 이것은 이제 정확한 개수로 쓰는 겁니다. 이게 너무 많다 싶으면 이걸 조금만 줄여주면 됩니다. 근데 비율을 조금 줄였는데도 아예 안 보이는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한 5개 비율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컴퓨터 부하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여기 나오는 개수를 좀 줄여서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쪽에 있습니다. 뷰포트 디스플레이라고 있는데요. 내가 파티클 생성된 거 10%만 이 화면에 보이라고 해놨고요. 이렇게 뭐 다트나 틱, 메쉬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걸 100%까지 보이게끔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이죠. 그죠? 이게 실제 양이에요. 이거 조금 줄여볼까요? 1만 써도 되겠네요. 아니면 이렇게 유즈 토탈로 써가지고 개수를 많이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탄피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 정도만 써볼까요? 자, 닷으로 보면은 점으로 보이고요. 메쉬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메쉬는 페이스라 해가지고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보일 거예요. 그죠? 우선 틱으로 놓고 여기 들어가죠. 자, 이제 요 틱 대신 요 블렛을 이렇게 메쉬 형태로 바꿔줬으면 합니다. 그 부분이 파티클 타입에 가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오브젝트 가지고 표현할 때는 인스턴스 지오메트리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선택을 해볼까요? 그러고 나서 이 오브젝트를 찍어주면 되겠죠? 픽 오브젝트를 이렇게 찍습니다. 이렇게 블렛이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색깔까지 가져오라고, 매테리얼까지 가져오라고, 겟 매테리얼까지 이렇게 눌러줍니다. 근데 이 화면에는 안 보이죠? 그죠? 근데 렌더링을 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아까도 설명을 했듯이 이 화면의 부하를 좀, 컴퓨터의 부하를 좀 줄이기 위해 가지고 틱으로만 표현했기 때문에 뷰포트에서 내가 만든 메쉬 형태 그대로 보고 싶다면 메쉬만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그죠? 탄피가 조금 큰 것 같아서 사이즈를 좀 줄여볼까요? 그 역시 파티클 제너레이션 부분에 있습니다. 파티클 사이즈 1이라고 되어 있죠? 한 0.7로 좀 줄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이렇게 랜덤하게 나오지가 않죠. 크기가 다 일정하니까 베리에이션은 꼭 0으로 넣어야 되고요. 저기 탄피가 처음 나올 때 보면은 요 사이즈예요. 굉장히 작게 나오다가 이렇게 정해진 크기대로 변하죠. 그러다가 사라질 때도 볼까요? 약간씩 작아지면서 사라질 겁니다. 여기서 크기가 작게 나오니까 이 부분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로우에 있어요. 처음 생성될 때 요만큼 작게 나오다가 사라질 때도 요만큼 작게 사라져라. 10%씩 준 거죠. 이거를 0으로 놓는다면 탄피가 원래 크기대로 생성이 돼서 원래 크기대로 사라질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근데 탄피가 회전하면서 나오네요. 이 부분은 로테이션 앤 컬리전 부분에 있습니다. 이거 스핀 타임이라고 되는데 이걸 0으로 놓을까요?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런데 탄피들이 다 하늘을 향해서 서 있어요. 그죠? 원래 로테이션 값이 어떻게 돼 있기 때문에 하늘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조금 바꿔주도록 하죠. 자, 유즈 디파인드로 바꿔주고요. 90도만 돌려놔 볼까요? 이렇게 되죠. X축으로만 90도 돌리겠다는 뜻이에요. 이건 마이너스 90도로 돌려면 되겠네요. 그죠? 탄피가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탄피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죠. 자, 탄피가 쏟아져 나올 때 무중력 상태라면 탄피가 이렇게 나오는 게 맞을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중력의 세계에 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파티클이 떨어져야 돼요. 떨어지게 하려면은 중력을 주면 됩니다. 어디 있냐면은 크리에이티브 이렇게 스페이스 왑스에 폴스에 보면은 자, 폴스에 보면은 그라비티라고 있어요. 이걸 주겠습니다. 그라비티 이렇게 딱 누르면은 바닥 방향으로 이렇게 중력이 1이라는 수치로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탄피에 대한 파티클을 잡고요. 이렇게 바인드 투 스페이스 왑스를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탄피가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떨어지죠? 중력을 조금 줄여볼까요? 근데 이게 탄피가 떨어지되 어디에 튀깁니까? 땅바닥에 튀기죠? 바닥면에 해당하는 곳에다가 뭘 놔주면 좋냐면요. 디플렉터를 놔두면 좋습니다.
소스를 디플렉터로 바꿔놓고요. 디플렉터라고 있죠. 디플렉터를 이렇게 바닥면을 좀 만들어 놔 볼까요? 그리고 바닥을 조금 내려놔야겠네. 역시 이 파티클을 이렇게 디플렉터에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면 튀기죠. 그죠? 자, 그런데 튀기는데 요만큼의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요만큼 또 올라가죠. 저 손실이 없네요. 디플렉터를 선택을 해서 모디파이 가서 고쳐집니다. 바운싱 1이라고 되어 있다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한 0.5로 낮춰볼까요? 이렇게 되죠. 일단 좀 베리에이션도 조금 주고요. 카우스는 이제 무작위 흩어지게끔, 그죠? 높여주면. 프릭션은 마찰력입니다. 탄피가 튀길 때 마찰력 때문에 이렇게 멈추죠. 하다 굴러가다가. 그죠?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거는 이 총이 이제 바이패드나 본으로 만든 캐릭터의 손에 쥐어서 이렇게 막 움직일 거예요. 움직일 텐데 이 파티클이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되겠을까요? 자, 링크로 이 총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총이 갈 때 따라다니겠죠. 이렇게. 그쵸? 그래서 뭐 총을 앞뒤로 약간만 움직여 볼까요? 돌려도 보고. 자, 여기다가 화염 효과를 한번 좀 넣어 보겠습니다. 레프트에서 넣을까요? 플랜을 하나 이렇게 신도록 하죠. 1 곱하기 1로 다 바꿔줍니다. 그리고 맵에 보면은 이런 맵이 있습니다. 디퓨즈에 가서 파이어라는 시퀀스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타가로 만든 화염 이미지입니다. 총구 앞에서 나오는요. 요거 첫 번째 거 파이어 000 누르고 여기 보면 시퀀스라는 부분이 있어요. 요 꼭 눌러줘야지 이게 이렇게 한꺼번에 불러집니다. 만약에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요 이미지 하나만 불러져요. 이렇게 해서 열기를 딱 누릅니다. 그러면은 몇 프레임짜리인지 한 30프레임짜리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부르겠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눌렀습니다. 이걸 조금 박스 형태로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플레이를 하면은 이렇게 총구에서 나오는 화염처럼 보이죠? 이런 걸 쓸 겁니다. 우선 총에 있는 애니메이션은 다 없애도록 하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어사인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체크박스 켜줘야지 비트맵이 보입니다. 이게 돌아가 있네요. 그죠? 플레이를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사방에서 좀 잘 볼 수 있게 이렇게 좌우측에서만 보이잖아요.
그걸 약간 돌려놓겠습니다. 60도를 돌려서 두 개를 쓰도록 하죠.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쪽에서는 렌더링이 이렇게 되지만, 그죠? 근데 이쪽에서 보면은 렌더링이 안 돼요. 그죠? 면을 한쪽 면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서 요거를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투 사이드. 그럼 양쪽 면이 보인다는 뜻이에요. 여기 뷰포트 상에서는 안 보이지만 렌더링을 걸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면의 양쪽을 보고 싶을 때는 투 사이드를 꼭 켜줘야 돼요. 매터리얼에 가보면 이쪽에서 비트맵으로 화염 이미지 시퀀스를 넣고 투 사이드를 체크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렌더링을 해보면 이렇게 투명하게 안 빠졌죠. 블랙이 막 보여요. 이거는 요 타가 시퀀스를 봤을 때 이 이미지를 불러드린 건데요. 이 블랙 앤 화이트로만 쓸 수도 있습니다. 화이트는 보여라, 블랙은 안 보여라. 이렇게 체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오페서티 영역으로. 카피. 그럼 어때요? 투명하게 보이죠? 화이트는 보이고 블랙은 안 보이게끔 해줬기 때문에 렌더링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죠? 또 하나 해줘야 될 게, 라이트를 잘 받는 부분은 환하게 잘 보이는데 이 부분 있죠. 라이트를 안 받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검정색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라이트 영향을 안 받고 자기 색깔 그대로 표현하게끔 해주는 게 여기 셀프 일루미네이션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셀프 일루미네이션에는 칼라로 흰색을 이렇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여요. 그죠?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총이 이렇게 튀겨나갈 때만 불이 번쩍번쩍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부분, 총의 바디에는 이렇게 빛의 영향이 없어요. 그죠? 어차피 이게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가짜로 빛을 하나 넣어주도록 합시다. 라이트에 옴니로 총구에다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까요? 이렇게 놨습니다. 플레이를 하면 이렇게 보이죠. 근데 옴니를 끄면, 모디파이에서 끄면 이렇게 보여요. 그죠? 자, 옴니라이트를 켜놓고 하되 이 불이 깜빡깜빡 했으면 좋겠죠. 거기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이 옴니라이트 보면은 이게 멀티플라이 값이 있죠. 이 값을 뭐를 주면 되냐면 노이즈를 주면 돼요. 줘볼까요? 여기 커브 파라미터 가가지고 여기 있죠? 오브젝트에 멀티플라이, 요 값에 노이즈를 주면은 불이 깜빡깜빡 거릴 겁니다.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 버튼에 어사인 컨트롤러, 그 중에서 뭘 넣는다? 노이즈 플러스를 넣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수치 5로 인해죠 이렇게 빛이 밝았다 줄었다요. 근데 빛은 0 이상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0 이상 쓰라고 이걸 꼭 체크를 해줍니다. 그럼 수치가 0에서부터 5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파형을 나타내죠. 그죠? 볼까요?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죠. 그죠? 바디에 화염이 있는 것처럼. 자, 그래서 너무 빠르다 싶으면은 여기 프리퀀스를 조금 낮춰주면 돼요. 그리고 다시 플레이 해볼까요? 너무 느린 것 같네요. 이렇게 총구에서 나오는 화염 때문에 이렇게 바디에 빛이 맺히는 것처럼 쓰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옴니라이트를 주고요. 그죠? 이 옴니라이트에 어떤 값? 빛의 강도를 정해주는 멀티플라이 값에다가 노이즈라는 걸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프리퀀시로 좀 조절해 줬고요. 빛은 0 이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스트렝스 값을 0 이상으로 이렇게 주고 하면 됩니다. 자, 간단히 파티클을 이용을 해가지고 소총에서 나오는 탄피를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6강에서 배웠던 범과 파티클 시스템에 있는 P 어레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과 P 어레이는 둘 다 뭔가 이렇게 폭파하는 씬에 적합한데요. 범은 이제 이쪽에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여기 보면 스페이스 왑스 안에 범이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 물체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스페이스 왑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죠? 그리고 P 어레이는 파티클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물체 변형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그 물체 형태를 이용을 해서 폭파시키는 거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을 한번 보죠. 저번 6강에서 배웠던 걸 한번 반복해 보도록 하죠. 자, 이쪽에다 이렇게 범을 돌고래 안에다 이렇게 넣고요. 돌고래를 잡고 요걸로 꼭 연결해야 된다 그랬죠. 스페이스 왑스는 요거 돌고래를 잡고 밤에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시간 지나면서 폭파가 되죠. 그죠? 폭파가 한 5프레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죠. 자, 범의 단점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물체의 두께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면만 나타나죠. 그죠? 조금 수치를 좀 변화시켜 볼까요? 자, 범을 잡고 프래그먼트 사이즈, 그죠? 민과 맥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최대 크기, 최소 크기를 정해줘가지고 이렇게 균일하게 안 터지게끔 해주죠. 그죠?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역시 두께는 없죠? 자, 이번에는 이것을 P 범위 아닌 P 어레이를 이용을 해보도록 하죠. 요거는 이제 스페이스 왑스에 있지 않습니다. 파티클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 지오메트리 안에 보면 파티클 시스템이라고 있죠. 요 안에서 찾아보면 있습니다. 여기 있죠. P 어레이. 요걸 한번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P 어레이를 이렇게 놓고요. 아무 데나 놓으면 됩니다. 범은 위치가 좀 중요했죠. 그 메쉬의 어느 부분에 있느냐가 중요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폭파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요거는 그냥 이렇게만 두면 됩니다. 아무 데나 놓고요. 자, 모디파이로 바로 가겠습니다. 창을 좀 넓혀서요. 자, 이제 폭파하는 물체는 이쪽에 넣어주면 됩니다. 픽 오브젝트. 에미터로서 쓰겠다는 얘기예요. 픽 오브젝트로 요거 돌고래 이렇게 딱 누릅니다. 그럼 여기 박스 2가 이렇게 들어갔다고 나오죠. 이게 박스 2입니다. 돌고래 두 번째 거고요. 자,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게 이렇게 틱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십자 모양으로 나올 겁니다. 볼까요? 딱 하면은 뭔가 물체가 이 돌고래 안에서 녹색의 틱들이 나오죠. 그죠? 근데 이걸 메쉬 형태로 봐볼까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이게 쬐끄맣게 메쉬가 보이는데요. 이렇게 이제 디스플레이는 메쉬로 놓고 보겠습니다. 파티클 제너레이션 가가지고요. 이런 게 있고 파티클 타입 보면은 요걸 눌러주면 됩니다. 인스턴트 지오메트리가 아니고 오브젝트 프래그먼트 이걸 누르면은 이 오브젝트의 조각이 쪼개져서 나와요. 자, 자세히 보면은 딱 보면은 이렇게 있다가 땅 터져서 보이죠. 그죠? 자세히 보면은 요거는 이렇게 두께가 있습니다. 그죠? 아까 범하고는 틀리게 두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두께의 사이즈를 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쪽 밑에 보면은 시크니스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올려놓아 볼까요? 그러면 두께가 많아지죠. 그죠? 자, 그리고 뭐 이렇게 모든 페이스, 그러니까는 모든 면들은 삼각형으로 쪼개지기 때문에 모든 삼각형으로 이렇게 다 쪼개서 이렇게 터집니다.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넘버 오브 청크로 해주면은 개수를 정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얼마만큼 쪼개지는지 뭐 높여주면은 개수가 크게 숫자 증가하는 거 보이죠? 자, 미니멈을 조금 줄이면 한 개면은 이렇게 생겨요. 그죠? 하나 더 늘려볼까요? 두 개로 쪼개지겠죠? 세 개, 네 개, 그죠?
한 20개 정도 쪼개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죠? 상황에 따라서 쪼개는 이렇게 터뜨리는 거를 마음대로 해주면 될 겁니다. 여기는 스무스 앵글이라는 것은 이 노멀 값의 그 앵글 값, 그것을 이용을 해서 면을 쪼개줍니다. 대부분 이게 넘버 오브 청크를 많이 쓰도록 하죠. 자, 근데 아까 범은 면을 직접 이렇게 터트리는 형식인데, 파티클에 있는 피 어레이는 파티클이기 때문에 새로운 물체예요. 여기에 기존의 물체가 있지만 파티클로 인해서 생성된 이렇게 물체가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물체가 두 개가 된다는 거. 얘는 물체가 한 개지만 얘는 물체가 두 개. 돌고래 하나, 그리고 피 어레이 하나. 이렇게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 어레이 요거를 딱 폭파신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 우선 폭발을 하는데 하나 수정해 줘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돌고래 색깔은 뭐 이렇게 나타났었는데 피 어레이 색깔은 어때요? 터지면서 단일의 녹색으로 나타나죠.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이 오브젝트의 색깔을 가져와야 돼요. 가져오는 부분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can material from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누르면은 메터리얼을 아예 가져옵니다. 여기 pick emitter 눌러서 에미터에 해당하는 박스 2를 이렇게 눌러주면, 자, 이렇게 나오죠. 픽 에미터로 놓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픽으로 찍은 여기 있는 거 있죠. 에미터로 돌고래를 썼어요. 돌고래에 있는 메터리얼을 가져와서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여기 언제 터지는지 한번 봅시다. 자, 피어레일 눌러서요. 파티클 제너레이션 부분에 보면 여기 있죠. 터지는 부분이 여기 있네요. 0에서 터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한 10프레임, 30프레임 터지게 해볼까요? 30프레임 터지겠다. 그러면은 30프레임까지는 계속 있다가 땅 터지겠죠? 그죠? 자, 왼쪽에 있는 범을 썼던 돌고래는 우선 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탕 터지죠. 속도가 좀 느리면은 이쪽에서 스피드를 높여주면 됩니다. 스피드 1로. 그죠? 속도가 많이 빨라지죠? 이게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쫙 플레이 되면서 30프레임 지났을 때 이쪽이 이제 폭파 시점이죠. 이게 에미터 스타트. 그죠? 그런데 이게 60프레임일 때 사라져요. 그죠? 왜냐면 이렇게 30프레임만 살아있으라고 해줬으니까.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라이프에 있죠? 이거를 뭐 100으로 높여줘도, 그러면은 이렇게 100프레임까지 다 보여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굳이 언아이돌에서 범하고 좀 비교를 해보죠. 범은 이렇게 딱 터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땅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그죠? 왜냐하면 범은 자체로 그라비티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중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파티클 같은 경우는 중력이 따로 없습니다. 중력을 연결해 줘야겠죠. 중력은 이쪽에 있습니다. 폴스에 있죠. 스페이스 왑스에 가보면은 폴스, 여기 보면은 그라비티라고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드래그해서 P 어레이를 이렇게 스페이스 왑스 바인딩으로 그라비티 연결해주면 터지면서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죠? 다시 범은 숨기고요. 요거 이제 한 가지 해줘야 될 게 딱 하나 남았습니다. 이렇게 터지는데, 터지는 시점이 어디 때입니까? 30프레임이죠. 그럼 30프레임일 때 이 기존의 박스 02라고 되어 있는 이 돌고래를 숨겨주면 돼요. 어떻게 숨겨주냐면 커브 에디터 가가지고요. 자, 박스 02죠. 이것에 보면은 요거를 트랙에 가보면은 비저빌리티 트랙, 애드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트랙이 하나 추가됩니다. 커브로 보면은 안 보이니까 답시스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시스로 비저빌리티 1이라고 되어 있죠. 1은 계속 보인다는 뜻이에요. 자, 키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애드 키 0프레임, 그리고 30프레임일 때 0프레임일 때는 계속 보여라 해서 0프레임일 때는 1로 주고요. 그리고
여기 30프레임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30프레임일 때는 안 보여야겠죠. 그래서 0으로 이렇게 둡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커브 에디터로 보면요, 이렇게 보여요. 그죠? 처음에는 계속 보이다가 30프레임까지 서서히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것보다는 0프레임부터 30프레임까지는 계속 보여라. 그죠? 그리고 30프레임 이후로는 계속 안 보여라. 이렇게 주고 싶어요.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거를 다 잡고 탄젠트 투 스텝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면은 0프레임에서 30프레임일 때까지는 계속 보이다가 30프레임 이후로는 이렇게 계속 안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 계속 보이다가 30프레임에서 싹 사라져요. 그러면서 P 어레이가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P 어레이가 이렇게 터집니다. 그죠? F4번 눌렀다 껐다 해보면은 비저빌리티가 0일 때 안 보일 때는 이렇게 와이어로만 보입니다. 이렇게 확인해 줄 수가 있어요. 자, 터지면서도 바닥에 만약에 뭔가 있었다, 바닥에 뭐 땅바닥 같은 게 있었다고 치면은 파편들이 튀겨야겠죠. 그죠? 이게 뭐 이렇게 바닥이 있었다, 돌고래 밑에 이렇게 바닥이 있었다, 이렇게 터지면서 이 바닥에 튀겨주면 좋겠어요. 여기다 뭘 주면 좋을까요? 배웠던 거죠. 여기 보면은 디플렉터에 가보면은 디플렉터라고 있습니다. 디플렉터를 이렇게 줘볼까요? 플랜하고 똑같은 위치에 둬야겠죠. 그래야지 바닥에 튀기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줍니까? 자, 이 피어레이를 이렇게 다시 디플렉터에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플레이를 하면 탕 터져서 바닥에 이렇게 튀기죠. 디플렉터 수치를 조금 낮춰서 바운스를 조금 낮출까요? 0.4 정도. 베리에이션도 좀 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0.4로 튀기는 것보다는 한 30%의 오차 수치를 주고, 여기도 역시 카우스선 주고, 프릭션도 조금 줄까요? 한 20%? 그래서 멈추게끔 마찰력 때문에 텅 터져서 땅바닥에 이렇게 잔해가 뒹구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여기 보면은 피어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디파이 가서 확인하면요, 피어레이로 만들어졌고 중력을 받기 위해서 그라비티에 바인딩 되어 있다라는 거, 우리 디플렉터에 이렇게 바인딩 되어 있다라는 거,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범은 범인데 파티클을 터뜨리는 피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파티클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여기 P클라우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체된 파티클을 만들 때 쓰는데, 드래그해서 이렇게 딱 높여놓으면 이렇게 사각형의 박스 형태대로 나타나죠. 여기 플레이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정체되어 있습니다. 움직이지가 않죠. 파티클을 정체해 놓을 때 씁니다. 뭐 구름을 만들 때 많이 쓰기도 합니다. 제가 뭐 구름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자, 폭발하는 게 어떻게 보이는지 보이기 위해서 여기다 스피어를 하나 이렇게 놓겠습니다. 한 폴리곤이 한 12 정도로 해놓고요. 그냥 매핑은 아무거나 하나 해놓죠. 그리고 이 P클라우드를 자,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이제 틱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메쉬로 나오게끔 이렇게 메쉬로 바꿔줬고요. 자, 이렇게 조그만 기본적인 페이스 맵으로 보이지 않고 내가 지금 요 옆에 만들어 놓은 이 스피어 형태로 바꿔놓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인스턴트 지오메트리, 그리고 픽 오브젝트로 이 스피어를 찍어줄게요. 이렇게 나타나죠. 매트리얼도 가져오라고 겟 매트리얼 프롬 이렇게 하겠습니다. 플레이를 해보면은 이렇게 정체되어 있습니다. P클라우드는요. 자, 여기다 이렇게 정체되어 있고요. 뭐 개수 좀 높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클라우드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숨겨 놓겠습니다. 자, 저번까지 배웠던 밤은 그 어떤 지오메트리, 그러니까 메쉬를 폭파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그 피어 어레이는 그 메쉬와 똑같은 형태의 파티클을 만들어서 그 파티클을 폭파하는 것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두 개 다 어떤 지오메트리 형태가 폭발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렇게 파티클 입자들을 폭파할 때 쓰는 게, 파티클 입자들이 이렇게 안에서 뭔가 폭발을 해서 이 입자들이 이렇게 퍼져나가게끔 해주는 게 P범입니다. 파티클 범의 약자죠. 여기 있습니다. 포스에 가보면요, 여기 보면 P범이라고 있죠. 요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P범. 이렇게 가운데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들을 P클라우드 파티클을 이렇게 바인드 투 스페이스 왑스로 방금 만든 P범에다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플레이 해볼까요? 탕 터지죠. 30프레임에서 터집니다. 이거 수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접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스피어리컬 타입과는 사방으로 360도로 이렇게 다 터지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실린더로 바꿔볼까요? 실린더로 바꾸면은 좌우로만 터지겠죠? 그죠? 멀리서 볼까요? 이렇게 좌우로만 퍼지죠? 이렇게 스피어 타입이고요. 플래너 타입으로 해볼까요? 이 판을 기준으로 위아래로만 이렇게 터지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스피어 타입으로 합니다. 스피어 타입으로 해주면 이렇게 360도 구 모양으로 터져 나가기 때문에요. 매핑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파티클 시스템에서 슈퍼 스프레이를 하나 이렇게 꺼내 놓도록 하죠. 자, 플레이를 하면은 이렇게 하늘로 나가는데요. 약간 퍼지게끔 나가게 해주겠습니다. 30, 이것도 역시 30 정도요. 이렇게 퍼져 나갑니다. 뷰포트에서 다 보이라고 100%까지 뷰를 보여주고요. 플레이 해보면 이렇게 나갑니다. 한 0에서 30프레임까지만 이렇게 나가죠. 파티클 제너레이션 부분에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0에서부터 30프레임까지만 화면 생성이 되라는 뜻이고요. 파티클이 생성이 돼서 한 30프레임만 살다가 죽으란 얘기예요. 100프레임까지 넣어주면은 100프레임까지 계속 살아있겠죠.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자, 이게 바닥으로 이제 떨어지라고 이렇게 떨어지라고 중력의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스페이스 왑스에 포스로 가면은 그라비티라고 있죠. 이렇게 중력을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연결을 해줘야겠죠. 자, 여기 스페이스 왑스 바인딩으로 파티클을 드래그해서 그라비티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겠죠. 중력이 너무 세니까 이 중력을 좀 낮추겠습니다. 모디파이 가서요, 스트렝스 값을 0.4가 좋겠네요.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떨어지겠죠. 근데 여기 밑에 바닥이 있어서 이 파티클들이 땅바닥에 튀기게끔 해주겠습니다. 바닥은 뭐 이렇게 만듭니다. 디플렉터에 가서 디플렉터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거 역시 디플렉터 영향을 받으라고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성이 돼서 이렇게 튀기겠죠? 자, 디플렉터 너무 작네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자, 바운싱이 너무 강하니까 바운싱도 좀 낮춰주죠. 0.5. 이거 뭐 브레이징도 좋아요. 자, 파티클 타입을 바꿔보겠습니다. 이쪽에서 메시 형태로 보게끔 해주고요. 여기 스피어 형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스피어로 바꿔볼까요?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사이즈를 좀 키우겠습니다. 보이죠?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렌더링을 하면요, 이렇게 단일 색깔로 나타납니다. 파티클 뭐 색깔 주고 싶으면 이렇게 줘도 됩니다. 그냥 뭐 여기다 파란색으로 이렇게 주면은 렌더링 하면 파란색이 나타나요. 근데 파티클은 생성과 소멸이 있죠.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생성을 해서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져서 이렇게 없어질 때까지, 이제 소멸할 때까지가 시간이 있어요. 파티클이 처음에 생성될 때는 어떤 색이고, 중간에는 어떤 색이고, 소멸될 때는 어떤 색이라고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메테리얼을 잡고요.
여기 디퓨즈 색깔을 넣지 않고요. 이 옆에 박스를 눌러서 난을 눌러서 여기 보면은 파티클의 색깔을 정해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파티클 에이지라고 있죠. 자, 요거를 줍니다. 이렇게 주면은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 생성될 때 색깔이고요. 여기 중간의 색깔, 이게 소멸될 때 색깔입니다. 자, 처음 생성됐을 때는 제가 흰색으로 줄 거야. 흰색으로 생성이 돼서 빨간색으로 붉게 타오르다가 소멸할 때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소멸해라. 이렇게 해줘볼까요? 반대로 해줄까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쪽을 빨간색 이렇게 해줘도 되겠죠? 그럼 이렇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파티클을 한 생성되는 게 100으로 봤을 때 처음에 생성했을 때니까 그러니까 0이죠. 그리고 중간에 50%까지는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다가 소멸할 때 라이브 타임이 100이죠. 100프레임에서 소멸할 때 빨간색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다가 맵을 특정한 맵을 넣어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색깔만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것을 어사인을 해주면요. 처음 0프레임일 땐 흰색이죠. 그러다가 한 요정도 와볼까요? 30프레임일 때 노란색으로 바뀌죠. 그러다가 이제 소멸될 때 볼까요? 이렇게 소멸될 때 렌더링을 하면 붉은색이 되죠. 바닥면도 깔아놓고 파티클을 티팟 위에다 놓도록 하죠. 티팟 여기다 놓을까요? 이렇게 렌더링 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램 플레이어 플레이를 해볼까요? 이렇게 나오죠. 보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렇게 생성될 때는 흰색으로 생성이 되다가 중간 정도에서는 다 노란색이 돼요. 그러다 끝날 때쯤 되면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바뀌죠. 그렇죠? 이렇게 색의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좀 눈에 잘 안 띄는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죠. 이 파티클 자체에도 프로퍼티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서 프로퍼티 가보면은 이렇게 집어퍼 오브젝트 아이디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브젝트 아이디 7번 넣겠습니다. 첫 시간에 배웠던 거죠. 렌더링에 비디오 포스트 가서 이렇게 합니다. 자, add scene 이벤트 해서 어떤 화면을 렌더링 할지 인풋을 정해줍니다. 퍼스펙티브로 OK를 하고요. 만약 카메라가 있었다면 카메라를 해줬어야겠죠. 여기다가 이런 필터를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add image filter 이벤트 이렇게 해서 뭘 줄 거냐면 그로우를 주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아웃풋을 정해줘야겠죠. 여기 add image output 이벤트 이걸 이용을 해서 자, 파티클 에이지 오버라이트 하겠습니다. 오케이 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렌즈 이펙트 글로우 더블 클릭해서 셋업에 들어가서 어디다 줄지 제가 이 오브젝트 아이디 파티클에는 7번을 줬었죠. 이렇게 줍니다. 프리뷰 그리고 VPQ를 눌러야지 뷰포트를 프리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프리퍼런스에서 사이즈가 너무 커서 1로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중간 정도네요. 그죠? 한 50프레임일 때 이렇게 노란색이 되지만 한 100프레임일 때는 어떨까요? 업데이트 눌러볼까요? 이렇게 붉은기로 돌아갑니다. 강도가 너무 세서 그런가요? 50%로 줄여볼까요? 이렇게 붉은기가 돌죠? 그죠? 그리고 여기 와서는 이렇게 거의 붉은색에 가깝게 이렇게 떨어집니다. 비디오 포스트는 이렇게 정해놨고요. 또 해줘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이게 만약에 뭐 이제
어떤 산화돼서 없어지는 거다 그러면은 오페서티를 조정을 해서 없애줘야 됩니다. 자, 오페서티에다도 뭘 넣어주냐면요, 파티클 에이지를 넣어주면 됩니다. 파티클 에이지를 넣어주면 처음에 생성될 때는 블랙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오페서티의 처음에 블랙이라는 거는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맨 나중에 와서 다 보인다라는 거죠. 중간엔 중간 정도만 보이고, 거꾸로 해볼까요? 처음에 생성될 때 화이트, 그러니까 완전히 보여라, 중간엔 회색, 그리고 빨간색으로 소멸될 때는 블랙으로 해서 안 보이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렌더링을 해보죠. 램플레이에서 다시 확인을 하면요, 플레이를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생성됐다가 파티클이 떨어져서 없어질 때 파티클이 다 사라지죠, 화면에서. 그래서 글로우를 넣는다면은, 글로우는 이 오브젝트가 있다 없다라는 걸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보이건 안 보이건 상관없이 계속 글로우가 발산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거는 이제 글로우의 타이밍을 좀 조절해서 이게 사라질 때 좀 맞춰줘야 되는 어려움이 있겠죠. 자, 파티클이 떨어지면서 좀 바닥면에는 튀기는데 이 티팟에는 안 튀기죠. 그죠? 티팟에도 튀기게 좀 해볼까요? 그럼 디플렉터를 넣어주면 되는데, 디플렉터를 그냥 디플렉터를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 디플렉터는 보면 알겠지만 판의 형태예요. 이렇게 사각 판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기본적인 뭐 판이나 박스나 그런 스피어 형태가 아닌 이상은 그냥 디플렉터를 주면 안 되고요. 어떤 디플렉터를 줘야 되냐면, 여기 보면은 유니버셜 디플렉터라고 그래가지고 U 디플렉터라고 있습니다. 이걸 줍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아무데나 놔도 돼요. 판으로 된 디플렉터는 위치가 중요하지만 요거 유니버셜 디플렉터는 위치가 중요치가 않아요. 여기에 들어갈 오브젝트가 중요하죠. 여기에 이걸 모디파이로 와서 보면은 P 오브젝트라고 있습니다. 이거 디플렉터로 쓸 것을 넣으란 얘기야. 여기 티팟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럼 티팟이 이제 디플렉터가 된 거예요. 자, U 디플렉터를 여기 티팟을 넣었다면은 요거 역시 파티클이 이 디플렉터의 영향을 받으라고 스페이스와 압수 바인딩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드래그해서 여기다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플레이를 해볼까요? 좀 느리겠지만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티팟에 떨어지는 게 튀깁니다. 플레이를 잘 해보면 여기는 파티클을 보면은 딱 튀길 때 이렇게 튀깁니다. 그죠?